배경현 포천시장은 의정부시의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차 광능숲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소각장 건설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양주시 백서급과 서울 잠실역을 오가는 1304번 광역버스가 개통했습니다. 홍죽산업단지 기준 첫 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10시 50분입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질의도 나왔는데요. 경기도는 북부 지역의 성장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특자도 설치 특별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준의 거점 어린이집, 즉 찾아가는 양육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시의 자일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날 의정부 자일동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대책위원회 100여 명은 산림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차 광능숲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맞아 의정부시의 자일동 소각장 건설 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대책위원회와 한 목소리를 내며 의정부시 계획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책위 이우한 위원장은 광능숲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생물권 보전 지역이며 6.25 전쟁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아름다운 숲이지만 의정부시가 소각장을 건설해 숲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산림청 소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아름다운 광능숲을 지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재정 위기로 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기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됐으며 재정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사업 시기 조정과 2월 예산 발생 최소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위기 극복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본 예산은 필수 사업과 의무, 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백서급과 서울 잠실역을 오가는 1304번 광역버스가 개통했습니다. 1304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홍죽산업단지를 출발해 서광아파트와 백석중학교, 양주시청, 덕계역 등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데요. 홍죽산단 기준 첫 차는 오전 5시, 막차는 오후 10시 50분입니다. 평일에는 모두 34회, 주말과 휴일에는 모두 24차례 운행합니다. 국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였습니다. 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등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려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2월 9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행안부에서 요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주 환영하고요. 언제든지 저희가 토론하고 자료 제공해드리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역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경기 북부지사가 갖게 해주는 거죠. 예. 그래야 이 개발할 수 있는 가용 토지가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잠재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 북부특별자치를 만들면서 북부 개발 대한민국 발전에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딱 짚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규제 완화고 두 번째가 투자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경기 북부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타 지역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상황.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타 지역과 상생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북부 자치도를 하기 위해서 꼭 지금 넣은 이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협력기금에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의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경기 북부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 그 북부의 오지보다도 더 오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입장 등도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준에 거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일명 찾아가는 양육 지원 서비스가 이뤄지는 곳인데요. 그동안에 어떤 활동들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김광희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광희입니다. 네, 백사급과 장흥면 등 공립 어린이집 5곳이 지금 거점 어린이집으로 선정돼서 운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점 어린이집이 운영되게 된 그 배경을 들어볼까요? 부모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어린이집은 현재 공립 곰돌이 어린이집, 공립 덕계, 공립 이채라이, 공립 백석, 공립 장흥 어린이집 5곳이 선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는데요. 양주시는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놀거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거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의 선호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특히나 반응이 좋았습니까? 백석 지역 주변에 유아숲 체험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함께 이용하면서 숲에서 모험과 체험을 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함께 참여한 참여자의 의견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멀어서 프로그램 참여가 힘들었는데 집과 가까운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의견과 신체활동에 관련한 활동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장흥 지역에서는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진행으로 경동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해서인지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인기가 많은 활동이었습니다. 부모 교육 또한 진행됐는데요. 자녀 권리 존중 부모 교육이 옥정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옥정 지역은 신도시 지역으로 육아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처음 만나는 부모님들과도 부모 교육을 통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활동 이제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데요. 남은 기간 활동 계획과 함께 또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떤 그림 그리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양주시 모아 어린이집과도 협력하여 어린이집을 활용한 부모 교육 및 양육 정보 제공 등으로 가정 내 고립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양육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많은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광희 센터장이었습니다.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더욱 주목받고 있는 종목 바로 축구입니다. 네, 특히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축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그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열린 18세 이하 남고부 축구. 이날 결승 진출을 두고 4개 팀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우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 영등포 공업고등학교와 경남 창녕고등학교의 준결승 경기. 경기 초반 창녕고가 매섭게 영등포 공고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영등포 공고가 선취점을 따내며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영등포 공고는 후반에만 2골을 더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3대 0으로 가장 먼저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앞서 영등포 공고는 지난 2월 백운기와 8월 대통령 금배에 이어 2023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8회 전국 고교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르면서 올해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이번 결승 진출로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인천의 강호 대건고와 올해 부산 울산 지역 최강으로 올라선 울산의 학성고가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붙인 대건고는 전반 5분을 남기고 첫 골을 신고하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후반에도 골을 기대했지만 뒷심을 발휘한 학성고에게 2골을 내주며 끝내 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 2. 학성고의 결승 진출로 준결승전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18세 이하 축구 서울 영등포 공고와 울산 학성고의 결승전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부터 광양 축구 전용 2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